유대인 박물관 베를린은 2001년에 문을 열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 박물관입니다.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개는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박물관을 위해 특별히 지은 새 건물입니다. 독일 유대 역사는 소장품,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에 기록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행사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독일에서 가장 빈번한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건물 앙상블 맞은편 W. 미첼 브루멘탈 아카데미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 꽃 시장홀에서 리베스킨드의 디자인에 따라 건축되었습니다. 자료실, 도서관, 박물관 교육부, 강당 및 디아스포라 가든은 모두 아카데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놀드 자디 코프의 1933년 박물관 입구에 놓인 영 데이비드의 조각상은 1933년 1월 24일 나치가 공식적으로 권력을 잡기 6일 전에 칼 슈바르츠의 지도하에 1933년 1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오라닌버거 스트라베의 리우 시나고게 옆에 지어졌으며 유대 역사를 치료하는 것 외에도 현대 유대인 예술 컬렉션도 전시했습니다. 큐어츠는 박물관을 유대인의 창의력을 활성화하고 유대인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의도했습니다. 박물관의 미술 소장품은 독일 미술사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마지막으로 개최된 전시회 중 하나는 1937년 독일 인상파 에른스트 오플러의 회고전이었습니다. 박물관의 현관인 살아있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둘 다 모세 멘델스존과 아브라함 가이거와 같은 저명한 독일 유대인의 흉상과 아놀드 자디 코우와 레서 우리와 같은 현대 유대인 예술가들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8년 11월 10일 크리스탈 네크트로 알려진 11월 포그롬스 박물관은 게스타포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박물관의 재고는 압수되었습니다. 1976년에 유대인 박물관을 위한 이사회가 형성되었고 3년 후 도시의 역사를 기록한 베를린 박물관은 유태인 부서를 설립했지만 이미 베를린의 유태인 역사 전용 박물관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토론 개최되었습니다. 1988년 베를린 정부는 새로운 박물관 디자인에 대한 익명의 공모후에 발표했습니다. 몇 후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디자인은 베를린 박물관의 유대인 부서로 계획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시원하고 중립적 인공관을 제안했지만 리베스킨드는 과격한 지그재그 디자인을 제공하여 브리츠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베를린 박물관으로의 새로운 확장 공사는 1992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빈 박물관은 1999년에 완공되었으며 2001년 9월 9일에 문을 열고 개장하기 전에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유대인 박물관 건설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서 출발됐습니다. 유대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유대인 박물관에 이러한 역사의식을 담았고 박물관 디자인에도 유대인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리베스킨트는 유대인의 흔적을 유대인 거주지에서 찾아 거주지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했습니다. 거주지에 살던 사람들은 과거에 베를린에 살며 핍박받았던 유명한 유대인 작가, 작곡가, 예술가, 과학자, 시인 등입니다. 날카로운 선들은 유대인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의 이미지이며 별이 움직이는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의 2개의 건물은 2개의 선을 상징합니다. 한 선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문화 교류로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2000년의 역사와 삶, 문화 예술을 뜻한다. 다른 한 선은 부재를 의미합니다. 부재는 홀로코스트 타워의 텅 빈 공간을 상징하며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유대인 박물관은 소장품보다 건축물로 더 유명합니다. 출입구부터 모호한데 박물관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옛 박물관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베스킨트는 일부러 출입구를 지하에 숨겼습니다. 이는 통독의 도시 베를린의 유대인의 뼈아픈 역사를 영원토록 숨겨둔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박물관의 건축 개념인 선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건축 시나리오다. 리베스킨트는 이 시나리오를 2개의 박물관 건물에 상징적으로 담아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부의 동선과 공간 구축에도 적용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각 3개의 공간 안에 서로 다른 3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연속의 계단으로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
박물관의 전시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공간은 베를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올리브 정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공간은 죽음으로 몰아간 홀로코스트 보이드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니 곧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비좁고 어두운 계단은 벽 틈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전부였습니다. 사선으로 기울어진 창과 중첩된 구조물로 된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좁고 긴 두 개의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걷다 보니 전시장으로 가는 긴 통로와 올리브 정원으로 나가는 통로가 나왔습니다. 복도는 곧게 뻗어나가다 조각조각 흩어지는 방식으로 구획됐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관람객을 위해 안내 직원들이 군데군데 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곳으로도 탈출할 수 없었던, 무섭고 두려웠던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유대인 박물관 디자인의 개념선들 사이에서의 의미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칼로 난도질한 듯 가늘고 긴 불규칙한 창문들은 수용소에서 대량 학살된 유대인들의 불안, 공포, 죽음과 겹쳤습니다. 미로와 같은 좁은 복도를 지나자 소장품 전시실이 나왔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의 소장품은 학살된 유대인들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비롯해 그들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 입었던 피 묻은 옷, 신발 등을 전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때의 참상을 기리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 공간 곳곳에서 유대인이 겪은 고통과 공포의 감정 표현에 충실히 하고자 애쓴 유대인 건축가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 침략과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박물관이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한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박물관에서도 이와 같은 위안부, 세월호, 천안함 등 다양한 이슈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면 합니다.